닭뚱TV 블로그를 읽어보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인사노무 파트 중 급여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닭뚱TV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는 블로그를 읽어주자입니다. 저는 현재 블로그를 소소하게 관리 중에 있는데 제가 좀 경영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경영에 대한 좀 이야기를 블로그에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인데 제가 글을 총 27개를 올렸어요. 보이는 것처럼 각종 경영에 대한 소식, 인사 노무부터 마케팅, 경영 전략, 회계 세무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소하게 제가 아는 것들을 블로그에 게시 중인데 여기 블로그만 봐서는 조금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부터 블로그에 쓴 글들을 한 개씩 아는 범위 안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급여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참고로 저는 현재 지식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직 등급은 영웅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또 지식인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는 보이는 것처럼 근로기준, 인사, 조직관리, 노동조합, 노사, 관계라고 써있네요. 일단 제가 작성한 급여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글을 썼습니다. 급여대장 우리가 이제 많은 실무자 분들께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대장 작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체킹하면은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근로자의 월 지급액, 각종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과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를 체킹하라입니다. 보통 월 지급액은 대부분 세전 금액으로서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죠. 그거랑 별도로 비과세 항목이란 세금을 적용하지 않은 어떤 특수적인 항목인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연구활동비, 식대비, 차량 운전 보조 지원금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이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전 금액, 월 지급액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체킹하라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가면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조회에 보면은 간이세액표, 그 중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치면은 우리가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월 급여 세전 금액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하고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200만원 대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금은 매년 저희가 1월부터 이제 검색 순위에 많이 뜨는 근로자의 연말 정산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고 각종 공제를 통해서 해당 1년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측정이 돼서 내가 세금을 더 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연말정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세금이 내년에 정확히 측정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금 같은 경우는 내 월 급여냐 200만원 대한 임의적으로 100%를 선택해서 납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덜 내도 되고 더 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통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삼모사의 개념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을 낮출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세금을 100% 했을 때 납부액이 21,470원인데 제가 예를 들어 와이프랑 제 자녀가 있어갖고 본인 포함해서 3명의 공제 가족이 있다, 그렇게 조회하면 세금이 어때요? 확 줄어들죠.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세금을 많이 더 덜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세전 금액의 4대 보험을 계산하라. 요 세 가지만 계산을 하면은 급여대장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급여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년 동안 같은 급여를 유지하기에 보통은 고정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고정 4대 보험 금액으로 급여 작성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여금을 받으면 받은 월에 대한 월 지급액은 증가가 되어 소득세 및 보험이 인상이 되겠지만,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세금은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반영하고, 보험 역시 매년 7월, 8월에 국민연금, 그리고 매년 4월에 건강보험 정산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여대장 제가 샘플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통 급여대장이 이렇게 생겼죠. 성명, 기본급,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이라서 뭐 요런 항목들이 되겠죠. 뭐 연차 수당, 연장 근무 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직급 수당. 물론 여기 나온 수당들이 다 통상 임금으로 해당되진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월 지급액,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수당이 없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월 지급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연봉은 곱하기 12 한 2,40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아까 보는 것처럼 홈택스에서 200만원이고 기본적으로 공제가 없다는 가정 아래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이렇게 이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재 요율이 4.5%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3.335%, 그리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0.25%, 그리고 고용보험은 월 지급액의 0.8%이기 때문에 그 수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국민연금은 9만원, 건강보험은 66,700원, 장기요양은 6,830원, 그리고 고용보험은 16,000원 해서 총 공제 합계는 여기 있는 6개 항목 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에서 20만 1,000원을 뺀 179만 9천원이 이 사람이 2020년도 처음 입사했을 때 받게 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아니냐, 산재보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100% 다 기업이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급여대장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요 블로그를 읽으면서 많은 어떤 실무 담당자 분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할 사항을 4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두 번째,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급여대장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마지막 네 번째, 급여를 잘못 입금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반영할까요? 보통 급여가 변동이 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급여가 뭐 인상이 돼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고정적으로 변동이 될 경우, 아니면은 급여는 똑같은데 불특정하게 아주 가끔 상여금이나 어떤 수당으로 인해서 그 해 월만 월 급여가 변동이 될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일시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은 최초 작성한 세금대로 매월 진행하고 연말정산 때 일괄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급여가 인상이 아예 되었거나 상여금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 근로자인데 아주 가끔 상여금을 10만원 받은 게 아니라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월에 세금이 정말 높아지겠죠. 이렇게 상여금이 급여 대비해서 클 경우는 그 월에는 그 월 지급액에 맞게끔 세금을 변경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0만원을 받았는데 상여금을 10만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월 지급액이 210만원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 근로소득세표로 쳐보면요, 이렇게 세금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런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가끔 소소하게 어떤 수당이나 상여금을 받을 때는 기존의 요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금액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급여가 이제 200이 아니라 250만원이에요. 인상이 됐죠. 그럴 경우에 세금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41,630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4,160원. 어때요? 상당히 커졌죠. 전에 200만원일 때는 세금을 21,470원을 냈는데 급여가 50만원 인상이 되니까 세금이 어때요? 2배 이상 올랐죠. 이럴 경우에는 이 변경된 세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월 2만원의 세금이 거의 덜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흔히 얘기하는 폭탄을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급이 변경이 된다거나 상여금이 이렇게 50만원이에요 갑자기.
그럴 경우 이렇게 급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커질 경우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낸 분, 그러니까 급여가 클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아까 보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세금을 할 때 뭐 80%, 100%, 120%, 요 중에 선택을 많이 하겠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금액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하나하나 디지털적인 단위가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급여가 제가 높아요. 근데 매월 80%, 20% 세금을 덜 낸 경우죠. 아니면 상여금이 너무 많아서 많은데 급여를 이제 100%로 안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환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사례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는 보통 급여가 최대한 300만 원까지 보통 아래일 이제 월 지급액이 아래일 경우에는 세금을 80% 내는 것이 오히려 매월 세금을 좀 덜 내고 연말정산의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서 그 정도 돌려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일 때는 80%로 하게 될 경우는 이제 급여가 클수록 세액공제를 받을 범위도 이제 더 조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이상 같은 경우는 세금을 100% 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매월 급여가 변동이 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급여가 변동이 돼도 월 보수월액이 고정적으로 20% 인상 또는 인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변경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보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200만원일 때 국민연금이 9만원이죠. 근데 상여금을 받아서 210만원이 되면은 국민연금이 얼마가 될까요? 보면 94,500원인데 94,500원으로 적용이 안 돼요. 이 국민연금이 변경이 되려면은 기본급 현재 200만원의 20% 이상은 인상 또는 인하가 돼야 돼요. 즉 40만원 이상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국민연금은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다르게 정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을 상여금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94,500원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정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9만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색깔을 칠했는데 색이 사라졌네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왜 안 나타날까? 나타났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연금은 정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만원에 입사를 해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9만원을 내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190만원으로 입사한 사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9만원보다 낫겠죠. 근데 급여가 10만원 인상이 돼서 200만원이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20%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국민연금은 나중에 내가 낸 만큼 받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사실 조삼모사의 개념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이후에 작년 보수총액 대비 연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20% 이상 급여가 변동이 되지 않을 경우는 매월 입사 신고한 국민연금대로 그대로 납부하고 매년 7월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작년 대비 확정이 되면 그걸로 또 1년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4월에 뉴스를 보면은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기본급이 200만원이면 건강보험이 66,700원이죠. 참고로 장기요양보험 역시 건강보험이랑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명은 패스할게요. 내가 상여금을 1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월에 건강보험은 7만 30원으로 건강보험이 인상이 됐죠. 근데 건강보험도 매년 4월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매월마다 적용하기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너무 많고 최초에 어찌됐든 건강보험도 신고한 금액대로 가기 때문에 7만 30원 내지 않고 66,700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얼마를 덜 낸 거죠? 그쵸, 3,330원 덜 낸 거죠. 이 부분을 다음 연도 4월 때 정산할 때 그때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는데요. 그 폭탄을 맞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건강보험 정산을 한 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여금 어떤 수당을 많이 받아서 급여가 변동이 많아져서 건강보험을 더 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통 발생이 됩니다. 건강보험 매년 정산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뭔가 억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억울한 게 아니라 작년에 매 월만큼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간 개념인데 어찌됐든 한 번에 돈을 많이 내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급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인상이 되었을 경우 상여금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어떠한 특정 금액 이상 넘어가야지만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예를 들어 중간에 인상이 될 경우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그냥 매년 요일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급여 인하에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좀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한 이후에 실무에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보통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작성한 급여대장은 다음 달 2월 10일에 소득세 보험을 납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일이 25만원이고 20일에 상여금을 50만원이나 무료 받았네요. 너무 좋아요. 이럴 경우는 급여대장 상에는 상여금을 마찬가지로 포함합니다. 단 급여를 이체할 때는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 이체를 해야 되겠죠. 대신 현금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현금 수령증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그 외 나머지 일처리는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급여를 잘못 입금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그 업무다 보니까 실수할 수가 있겠죠. 급여를 덜 입금했다거나 더 입금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급여에 대한 신고는 보통 2월 10일날 납부입니다. 따라서 급여일 25일에 급여를 모르고 5만원 덜 입금했어요. 그럴 경우는 그 5만원을 다음달 10일 전까지 다시 그 해당 분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여를 더 입금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 그만큼 차감하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세금이나 사대보험은 연간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덜하고 다음 달에 더 했어도 결국 이퀄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급여대장 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4가지 사항을 조금 추려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각종 재미있는 인사 논문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파트 경영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급여대장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상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